안녕하십니까. 경산 전혜숙입니다. 저는 올 3월입니다. 3월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했던 동료들을 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나가자니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정말 저희 직원들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노조의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조합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또 그들은 제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많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믿어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그렇지만 제가 퇴직하고 나서도 집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까 두렵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는 우리 동료들이, 모든 동료들이나 홈플러스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으로 가서 이런 절대로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희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김병주에게 천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만 3년차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며느리고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정년을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20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월급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째 요양원에 계시고 시아버지는 얼마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서 요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급여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라서 집안 살림은 거의 제 월급에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임금체불 때문에 그 월급이 끊겼습니다. 제 아들은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이 앞날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저는 월급이 나올지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급여가 안 나와서 회사가 말하는 자연퇴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일개미들이 관두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임금은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노동하고 나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MBK와 정부 그리고 홈플러스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주 홈플러스 동광지점에서 온 봉희정입니다. 갑자기 급조를 하락해서 저도 차 안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강주에서.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설렜어라. 알지라? 서울상경 강주촌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왔더니 정말 한 맺힌 목소리가 진짜 제 귀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려요. 저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고 갈랍니다. 뭐? 김병주 너 지금 두 발 펴고 잘 수 있어? 우리 정말 한숨만 쉬면서 야, 너 아니? 너는 지금? 넌 체불? 나는 아니요. 나 열심히 일해서 진짜 나의 얼굴 갖고 나는 살고 싶거든. 근데 너는 내 돈을 안 줘. 야, 나 한 장 해버려. 지금. 뒷목 당긴단께. 야,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도 이래요. 저는 이제 좀 이런다 하지만 저희 매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 이번 한번 그래 봐줄 수 있어. 봐줄 수 있는데 서울상여금 2월 급여 안 준다네? 이런 습을? 아니, 우리 진짜 하루 벌어서 한 달 동안 벌어서 진짜 쓰잖아요. 나 지금 카드 연체됐단께. 이런 사람들이 많네. 한 장 해먹었단께 지금. 자, 대통령님 들려요? 들리냐고요? 내 목소리. 여러분 진짜 오늘 여기 동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같이 해주니 마음도 든든하고요. 한편으로 내 마음도 뭉클해. 이런 추운 날씨에 같이 오셔서 여러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이 김병주를 죽이든 작시든 씹어 도십시다. 씹어 도셨어.
끝까지 이겨서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안산 고잔점으로 전배 가서 4년을 근무하고 또다시 고잔점 폐점으로 인하여 평촌점으로 전배 발령받은 올해 9월 정년 예정자 근속 26년 차 김규순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안산점에서 정년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평촌점으로 배정받아 와보니 통합이라고 하여 가공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더군요. 저는 계산대에서 26년을 근무하였고 전배 면담 시 분명히 통합 CS라고 해서 평촌점으로 왔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여 가공 일은 무리이고 또 정년은 올해 9월이고 평촌점 CS 3명이 다음 달 정년입니다. 당연히 CS로 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너무 어이없어 점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결과는 면담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평촌 지회장이 나서서 점장 면담을 하였으나 바로 CS로 보내주지 않고 대답은 2월 16일자 전배 오면 그때 다시 배정을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직도 현장에서 번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MBK 김병주 때문에 홈플러스 직원 2만 명과 협력사 10만 명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부가 나서 주셔야 합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 주십시오. 홈플러스 직원들은 희망 없는 고통 속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재명 정부를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홈플러스를 버리지 마십시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가 나서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터미널점 정인숙입니다. 제가 14년 차인데요. 이렇게 힘든 투쟁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역시 우리 많은 연대와 함께하니 힘이 나고 또 혼자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요즘 정말 힘드시죠? 삶의 낙이 그래도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급여가 안 나와서 속상하시죠? 정말 심각합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서 힘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 점포는 인근 점포 일산점이 폐점하면서 전배가 22명이 왔어요. 22명이 왔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3분이 이제 집에 가셨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예전에 하던 근무 형태와 새로운 점에 와서 또 근무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가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점포에서는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정말 직원들이 없어서 힘들게 일할 때는 정말 직원을 안 뽑다가 그나마 가끔 알바를 3개월짜리를 간간히 쓸 때 그때 좀 바쁠 때 잠깐 쓰고 없을 땐 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원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전배자 우선이라는 거로 전배자가 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CS를 했으면 CS를 가고 하는데 문제는 적정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정말 우리 부서가 예전에 좀 힘들어서 인원이 오면 좀 낫겠다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약간 힘이 빠졌어요. 사실은 고용이 뭐 폐점이 되면서 전부 고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점도 많은 것 같아요. 회사는 겉보기는 다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와서 보면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많잖아요. 부서 간의 충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충분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로는 고용이면서 뭐 고용보장에다 다 인수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안 되는 점포가 지금 폐점해도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41개가 지금
계속적으로 점포를 매각하면서 폐점이 된다고 하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또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제가 또 생각하면서 실질적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직원들 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기업회생을 한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조합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없었다면 벌써 청산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지도부의 강한 대응과 조합원들의 한마음 한뜻에서 뭉쳐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생각과 시간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투쟁의 결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연대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니 든든하며 걱정이 줄어듭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이재명 정부의 빛의 혁명은 이제 빛을 발해주세요. 제가 올 때 보니까 저 현수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로. 그런데 빛의 혁명은 빛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홈플러스도 홈플러스가 아닌 홈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닌 홈플러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죠? 네, 함께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북수원 이미숙입니다. 이제 정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기업이니 급여를 많이 받을 줄 알지만 최저임금을 받아도 꼬박꼬박 제 날짜에 맞춰서 나오니 계획 있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불시에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기습 발표를 하였고 직원들은 청산이 될까봐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급여가 안 나올지 모른다는 소리가 들렸고 지난 1월 급기야 급여가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로 한 달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임금을 받는 우리는 최저 생계비를 카드값에 생활비로 한 달을 유지하는 가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작은 행복마저 무너뜨리고 내일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명절까지 다가오니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가정이 붕괴 위기에 있음에도 MBK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유통업계 2위의 성장을 이룬 홈플러스 MBK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정부가 나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플러스에서 폐점 위기에 있는 익산점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 소미란 딸, 아직 중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임금 체불까지 간 이 마당에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내 직장도 뺏고 내 돈도 뺏고 내 행복도 뺏은 여기서 더 뺏기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답이 아니 거짓말만 늘어놓는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제 갑질을 떠나서 묻고 싶습니다. 막갑합니까? 명절 전까지 체불 임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지의 신선덕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좀 호소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국민의 장바구니를 책임져온 생활 인프라이며
그 안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땀과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의 그늘 속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하는 대가를 못하는 현실, 생계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책임입니까? 시장의 실패라는 말로 덮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외면해온 사회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기업을 살린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항상 노동자는 마지막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방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체불 해결에 즉각 나서고 노동자의 고통을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 투입과 그에 따른 강력한 책임 추궁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요구합니다. 일한 만큼 받게 해달라고, 일할 수 있는 내일을 보장해달라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하라. 홈플러스 정상화하라. 정부는 책임져라. 감사합니다. 발언전에 안수영 지부장님, 거리로 또 내몰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자지회장 이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한겨울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는 우리는 홈플러스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임금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와 울부짖어야만 겨우 관심을 받는 사회.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임금체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침묵도 국정 운영의 한 방식입니까? 이제 검은머리 김병주에게 묻겠습니다. 회사를 인수해 이익을 챙길 때는 경영이었고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책임은 우리들의 몫입니까? 숫자를 줄줄이 말하던 사람들이 책임을 묻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돈이 없다. 이해해달라.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님, 임금은 조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첫째, 체불 임금을 즉시 전액 지급하도록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주십시오. 둘째, 고용보장 없는 회생,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결코 용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셋째, 대주주 MBK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자금 투입과 책임 이행을 강제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사를 무너뜨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말이 민간기업 당사자 간의 해결뿐이라면 그 국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오늘 우리의 외침에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었음을 반드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김병주를 구속하라! 대통령은 응답하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연수점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화입니다. 저는 그냥 사소한 저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올라와 보니까 조금 마음이 짠해집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연수점은요, 전국 단층 최대 매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15년 전에 문을 연 연수점입니다. 회사가 바뀔 때마다 모든 시범을 다 하는, 하이퍼면 하이퍼, 스페셜 매장이면 스페셜 매장, 통합 스케줄 최초 시범 하이퍼, 다시 푸드마켓. 지금 현재는 푸드마켓 상황이긴 한데요. 15년 동안 저희는 문을 열고 나서
2년에 한 번 거를 매장을 뒤집었다 엎었다를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저 몇 분의 전배자를 빼고는요, 첫 직장이라고 하면서 몸 바쳐서 땀 흘려서 일해왔고요. 그래도 그렇게 일했지만 여태까지 저희는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을 받아오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일한 만큼은 아니어도 열심히 일한 만큼 받지 못하더라도 여태까지 저희가 마트에 나오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취미생활로 나오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저희 생활입니다. 저희 생활비고요. 이곳에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모시고 올라오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점에서 점장이 그러더군요. 뭐 선년차 못 쓴다, 뭐 휴무 못 바꾼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점장, 부점장 2명과 함께 3명과 3대 1로 1시간 반의 설전을 하며 싸우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조합원들 모시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길바닥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될까요? 지금 올라가셨으니까 좋은 소식 좀 가지고 내려오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점장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점장, 부점장이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활비하고 애들 학원비하고 해서 60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임님들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받아서 생활하시고 정말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제발 너네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지금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우리 조합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우리 월급은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고 왜 그럽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가자 지회장님 올라오시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했는데 너무 앞에서 잘해줘서 제가 조금 약간 떨립니다. 솔직한 말로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임금 무노동인데 왜 회사는 나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장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위원장님, 지부장님께서 다시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부장님 한 번 단식했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2번 단식에서는 민주당 대표와 알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장에서 찾는 물건이 없다고 어떤 고객은 짜증을 내고 욕하고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막말이 난무하는 곳에서 고스란히 그런 짜증과 그런 거를 받아내는 거는 저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점은 문 언제 닫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물건이 없다고 욕하는 고객들한테조차 우리는 죄송합니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죄송해야 하는 걸까요? 1월 16일 대통령께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당적. 특정한 당파의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모든 관계자가 1차에 어떤 일을 대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다시 돌아봐 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올라가셨으니까 돌아봐 주신 걸까요? 홈플러스를 저 악질 MBK,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지만 솔직한 말씀으로는 저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이렇게밖에 정말 원색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구실을 잡아서라도 홈플러스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꼭 나와서 이거 제가 그 전에 써온 거여가지고 지금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말이 꼬입니다. 제발 지금 만나셨을 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단식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들 열심히, 위원장님이나 지부장님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는 연수지를 대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연수지에 항상 그 길에 같이 동행하며 열심히 투쟁하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지회 지회장 강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사가 살아가길 바라며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우리 진해점 폐점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전배를 가야 할지 퇴사를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회사는 1월과 2월분 급여와 설 상여금 지급도 안 된다며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그리 알아라고 통보만 합니다. 때리치게 됩니다. 정말로 기가 찹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거리에서 지도부 단식 투쟁을 이어갑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겁먹고 흩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쟁하는 마트 노조입니다. 힘을 모아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과 절박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닫힌 귀 열어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눈 크게 떠서 우리들의 목숨 건 투쟁의 모습 보시고 입 열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소 알짜 매장 분리 매각설로 잠모 데리고 있는 홈플러스 지부 경남 익스 지회장 구경순입니다. 익스 매각에서 하이프 살린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소리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에는 진주, 거제, 마산, 창원, 김해동 1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김해방점, 진주 신안점을 폐점하였고 올해 1월 말에는 김해 상계점을 폐점하였습니다. 지금은 7개의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다른 매장의 이름으로 폐점 소식이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프 매장은 폐점 관련해서 공문도 띄우고 뉴스에도 나오고 익스프레스는 소리 소문도 없이 한두 달 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급여도 나오지 않았고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물건이 없어서 모두들 일이 하기 싫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에는 젊은 동료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청산화 위기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또는 권유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청사 매각 어떻게 될지 불안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답변을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익스 이지의 유정순입니다. 저는 회사는 기업회생이라는 허울 아래 계속 폐점 매장을 발표하고 결국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을 해서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정작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MBK는 자신의 지갑에서 10원짜리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말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 회생 후 노동자란 이유로 더운 땡볕에 얼어버린 땅바닥에 홈플러스 살려달라고 책임지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악질 투기 자본인 MBK가 홈플러스를 난도질 쳐놓은 것을 반감만 한 정부가 지금은 책임져야 합니다. 밀린 우리 월급도 받게 해주고 고용도 보장받게 해줘야 합니다. 삐스의 광장 대통령 민생 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노동자 국민이 먼저라고 했던 정부가 반드시 홈플러스 책임져야 합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지회장 이양숙입니다. 1월 14일 천안점에 기습적으로 폐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출근해서 하는 그 안녕하세요 이 인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옆 동료들의 그 한숨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앞에서 가벼운 인사조차 사치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폐점의 충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1월 임금이 유예가 됐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동료들은 월급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또 어떤 동료는 어린 아이들을 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이게 살 수가 없어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천안 신방점이 1월 폐점하고 인근 조치원,
화성 동탄마저도 폐점이라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점포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잘 다닌 직장을 폐점이 되고 거주지가 옮겨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일만 열심히 하는 노동자가 왜 사모펀드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MBK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홈플러스가 정상화가 되고 MBK가 대한민국에서 탈탈 털려 쫓겨날 때까지 투쟁합시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홈플러스 사태 정부는 꼭 반드시 개입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지회 지회장 도경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운 길바닥에서 힘들게 소리치지 않고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과 함께 맛난 거 먹으면서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보니 그동안 지루하고 따분하게 보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구가 폐점하고 남구가 꼭 폐점할 예정이라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폐점해가지고 들어오는 점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 잘못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쏟아져 들어오니까 저희들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랑 또 온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는 우리라서 지금 우리가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눈치를 보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데 와가지고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배워야 되지, 또 자기들 오면서 또 대리였던 사람들은 다 자기 그 꼬리 다 떼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거기서 다 SM이나 뭐 그런 거 하시다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위에서 오더 내리던 사람들이 남의 오더 덜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못 견디니까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차례 꼭 우리 차례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막 직원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지회장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꾸 눈물이 나요. 어쨌든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저희들 작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싶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작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 전성한 경청수석이 저희를 직접 찾아와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우린 긴 투쟁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MBK 김병주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약속은 해를 넘긴 지금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MBK 구속영장은 보란듯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다시 정부의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다시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MBK 먼저 자구 노력을 하라고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오히려 MBK 김병주에 의해 회생의 희망조차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 폐점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은 21년 안산 성포점을 폐점 이후에 25년 안산 선부점, 올해 안산 고장점까지 폐점하면서 안산에는 홈플러스가 단 한 점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개의 도시에서 홈플러스 3개 매장을 통째로 없애면서 안산 선무점은 몇 명만이 타 점포로 옮기고 모두 퇴사했고, 올해 안산 고장점은 40명 정도가 퇴사하고 나머지는 2시간이 넘는 타도시 점포로 옮겨지면서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MBK 김병주가 말하는 폐점 이후 안정된 고용보장이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폐점을 남발하고 자기 매장을 매각한다면 홈플러스 10만 명의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삶은 파괴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악질 투기자본들의 희생양이
돼야 합니까? 현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MBK 김병주의 플러스 청산을 막아야 하고 철회돼야 합니다. 법정 관리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이제 정부가 제발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